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아주 어려운 5월의 첫 주식 시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의 상황은 리오프닝 트레이드로 가느냐, 코비드 세이프로 가느냐,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느냐, 아니면 기대치로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리얼리티를 맞아야 하느냐, 불확실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5월의 첫날은 특별한 트레이드를 하지 않고 아마 요번 한 주 동안은 이 마켓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스닥을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큰 힘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베이직 머티리얼, 에너지, 그리고 하우징 컨스트럭션, 리테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54 정도로 아직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고요. 형격히 보이는 이 전체 힙맵에서도 우측 상단에 있는 테크들이 지난주에 많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 상승을 했지만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시 이 반대쪽 오른쪽 하단으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섹터 로테이션이 보입니다.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을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있었던 스테이지가 early recovery 스테이지를 가고 있고요. 경제가. 그리고 마켓 자체는 지금 탑을 이루었다 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측을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베이직 머티리얼이나 에너지 스테이플스,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상승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이면서 증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최고치를 찍었죠.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좋은 상승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을 위해서 영상 뒤쪽에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 뉴스를 보면은요. 오늘 마켓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한 그 금리의 문제죠. 여기 보이는 제롬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을 2021년에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명확히 말하지만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너무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서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6월에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리고 8월에 할 수도 있다. 9월이나 11월에 할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2013년 때 그때 테이퍼링을 하면서 10년 국채 이자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마지노선이 아마 2% 정도가 되고 2%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테이퍼링이 생길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고용지표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롬 포웰이 얘기했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테이퍼링을 고려하겠다. 그런 거에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8월에 테이퍼링을 얘기하거나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잭슨홀 미팅이 있거든요. 8월에.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아마 거기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이나 11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결정이 되어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마켓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자금이 순조롭게 공급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은 경제적 데이터들이 나와도 주가들이 팍팍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게 한번 관심을 갖고 볼 내용이 비행기로 여행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 그리고 2019년 2021년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숫자가 계속 전년 대비에 비해서 현격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이라 그러면은 팬데믹이 있지 않는 수준이죠. 그 수준에 대략 60%에서 70% 정도 미치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관심을 다시 한번 줘야 될 섹터가 여행 관련 종목들인데요. 지금 여행 관련 종목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몇 달 안에 뉴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주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식당도 열고 그리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경제가 더 빨리빨리 돌아갈 것이고, 또 미국의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경제가 익숙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종목들이 이 항공 쪽은 계속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항공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일 관련된 종목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많이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또 호텔이나 어커모데이션 관계된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경제가 지금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지표가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주가가 갑자기 오르고 있는 그런 섹터를 보면은요, 이 트랜스포테이션 내지는 로지스틱, 트러킹, 프레이트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배송하는 그런 거, 작은 물건일 수도 있지만 이제 큰 단위의 물건들 있잖아요. 산업이 돌아가는 원자재 운송하는 거, 뭐 곡물 운송하는 거, 건설자재 운송하는 거, 그런 거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많이 바빠지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바로 아시죠? 이런 XPO, 뭐 UPS, 페덱스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부터 상승 모멘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쉽, 그러니까 큰 화물선이라고 그러죠. 화물 운반하는 배, 그거를 만드는 회사나, 이건 조금 작은 스케일인데 미국에는 보통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는 중에서 호수나 바닷가에서 자기의 조그만 배를 가지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shipping 컨테이너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테일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커스코랑 홈디포랑 로스 같은 종목들로 많이 좋은 재미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 집어드렸던 그런 타이밍에 잘 맞추셨으면 좋은 효과를 보셨을 텐데, 지금 코스트코가 이제 조금 많이 올라와서 약간 주가가 주춤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재진입할 그럴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코스트코가 아직도 더 올라갈 그럴 룸이 있다, 그런 얘기의 뉴스가 있으니까요. 오늘 코스트코가 또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390으로 다시 재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하면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타겟 프라이스도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라이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를 했죠.
이게 참 아니나 다르게 또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탁이 바이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여튼 뭐 대충 내용을 이렇게 놔뒀는데 이건 밸런스에 가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다른 금융주들, 다른 은행주들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항상 이렇게 좀 지루한 그런 종목이다. 그런 종목을 얘기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어떤 주가의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아티클들이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얘기 드렸던 그 부분과 좀 연관이 돼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뉴코나 US 스틸 같은 종목 가지고 계시죠? X 아니면은 심볼로 NUE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데 그 종목들도 꽤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주가들이 계속 오를까요? 지금 얘기는 지금 이런 철강 관련된 주가가 거의 다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아리클이 있어서 여러분과 쉐어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상승이 더 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도 경제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2004년, 2008년, 2016년, 2018년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럴 때 한 78%에서 84% 정도 그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 같은 게 마지막 업사이드의 스테이지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지난 주말 라이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이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서 일부만 오늘 좀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들인데요. XHB 홈빌더 ETF예요. 지금 홈빌더 시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마 5월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NAIL이라는 NAIL이라는 그런 ETF도 있는데요. 이거는 3타임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종목은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shipping 컨테이너 내지는 이게 shipping 선박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을 지금 관심 있게 보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다나오스 쉬핑이라는 심볼은 DA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형 보트나 보트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 모터 같은 걸 만드는 회사 브룬스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심볼은 BC. 이 종목도 전망이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코, 월마트, 타겟, 달러 제너럴 이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역시 오토네이션 그리고 에이비스 심볼은 오토네이션은 AN이고요. 그리고 에이비스는 CAR CAR죠. 이게 또 CARS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이 오토네이션은 다 아시니까 제가 딴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지만 그리고 에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렌털카 회사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5월 말 정도부터 이제 휴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휴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렌털카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렌털카 회사들이요 중고차 판매도 해요. 한 3년 정도 아니면 2년 반 정도 이렇게 탔던 차들을 중고차로 파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비스도 중고차 판매 부분에서의 수익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이 에이비스도 제가 한번 보는 종목으로 리스트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하면서 또 여행도 많이 하고 여행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제트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익스피리어 같은 것도 같이 갖고 관심을 보여도 좋겠죠. 여러분께 생소한 이 쉬핑 관련된 해상 유통 이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간단히 기초 분석을 한 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그리스에 있는 회사예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면
언더밸류로 돼 있어요. 가격이 지금 언더밸류 돼 있는 주가이고요. 그리고 이 PE 레이쇼를 보면 마켓 PE는 지금 20배 정도가 되고 쇼핑 관련된 이 PE는 13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의 PE는 9.5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성장성이 좀 더 있는 그런 회사라고 느껴지고요. 이런 관련된 미국 회사를 하나 찾았어요. 심볼은 MATS라고 하고요. 회사 이름은 메슨 쉬핑이에요. 이것도 해양 운송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거는 뭐 육상도 있고 다 다양한 루트에 이런 운송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언더밸류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PE 레이쇼도 봐도 지금 인더스트리가 13배인데 이거는 10배 정도에 되는 PE 레이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코너인데요. 각각 크립토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만 간단히 보고 이렇게 첫 시간을 마쳐보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 가격의 상승을 보면은 무려 230%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트렌드를 봐도 지금 5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50일선보다 계속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체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으로 우리가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요. 지금 딱 올라가서 걸친 데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 최고점에 한번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딱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계속 상승할지 안 할지를 예측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맥디의 이 다이버전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벌어지게 되면 이게 또 가까워지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꺾이게 되는데 지금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불 넘어서 지금 꽤 많이 흘렀어요. 한 4일 정도 흘렀는데 지난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이 이더리움이 RSI 70을 넘었을 경우가 하루 이틀 3일째 돼서 이렇게 다시 하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더리움의 최고점을 찍고 약간 그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가격 조정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피보나치 지지선이 되는 한 2600 정도 생각하기엔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듯 하죠. 하지만 이게 뭐 한 번에 그렇게 내려온다는 건 아니죠.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거놓은 이 모습이 며칠에 거쳐서 그리고 내려가고 또 상승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3천 정도를 한번 체크하게 될 거고요. 3천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 다분히 또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이라든지 이 경제 시장에 뭔가 불안감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빠르게 떨어질지 천천히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 속도의 문제이지만 그럴 때는 2700까지 한번 내려올 수가 있어요. 2700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른 시나리오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이 3000 저항선에 막히게 되면서 아마 여기서 좀 시간을 좀 이런 식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째 치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추세를 보면은 강하게 느껴지는 지지선은 3000, 그 다음에 가장 큰 매수대가 있는 곳은 2500대, 그리고 두 번째 2차 지지선은 2700대, 그리고 첫 번째 저항선은 3300,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선은
3,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monthly 피벗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의 레인지가 지금 계속 불 마켓에 들어있다면은 월 말까지 이 4,100 정도까지도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리시하지 않고 약간 베어리시한 상향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월 말까지 2220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고 이 이더리움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더리움의 차트를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